흔히들 영화는 예술적 영감, 또 감독의 직관,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오늘은 스크린 저 너머, 그 뒤편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언어, 바로 수학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수학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영화는 순수한 예술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영화가 어떻게 숫자로, 즉 데이터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카메라의 기하학, 특수효과에 숨겨진 미적분학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독의 스타일을 통계로 분석하고 심지어 영화의 흥행까지 예측하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술에서 알고리즘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영화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날로그 필름이 디지털 코드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영화는 예술을 넘어서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뉴 미디어 이론가인 레프 마노비치가 제시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수치적 재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이미지, 듣는 소리, 그 모든 게 사실은 0과 1로 이뤄진 숫자, 그러니까 코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자, 영화의 모든 요소가 이렇게 숫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고 소리를 자르고 붙이는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수학 공식을 다루듯이 영화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이 원리들이 합쳐져서 영화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수치적 재현이 영화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듈성은 이 데이터를 픽셀이나 영상 레이어처럼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각 떼어서 다룰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에 자동화 기술이 들어오면서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주게 됐고요. 가변성 덕분에 감독판이라 확장판처럼 다양한 버전의 영화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흥미로운 부호 전환인데요. 이건 영화라는 문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의 논리로 번역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모든 것 때문에 영화는 더 이상 필름에 한번 찍히면 끝나는 예술이 아니라 무한하게 변형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디지털 창작물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영화 촬영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수학이라는 건요, 이 디지털 시대가 오기 한참 전부터 촬영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카메라 렌즈는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근데 그 창은 2차원의 평면이죠. 촬영 감독이 풀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2차원의 평평한 스크린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형 기하학의 문제거든요. 어떤 각도로 찍을지, 인물과 배경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해서 원검감을 줄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정밀한 기하학과 삼각함수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인 셈이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빛을 다루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빛의 강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근본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제곱 법칙입니다. 바로 이 공식이 그 해답입니다. 역제곱 법칙. 아주 간단해요. 광원에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빛의 밝기는 제곱의 역수,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게 간단해 보여도 촬영 현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촬영 감독은 바로 이 계산을 통해서 조명이랑 배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조절하고요.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은 완벽하게 노출이 맞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이용해서 빛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디지털 세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떨 땐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컴퓨터 그래픽, 이른바 CGI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수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픽사에서 일하는 컴퓨터 과학자 토니 드로즈가 한 말인데요. 그는 빛이 공간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적분부터 캐릭터의 부드러운 곡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수학까지 현대 애니메이션이나 특수효과에서 고도의 수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 이 방정식, 이게 바로 렌더링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정 장면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수학 공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방정식은 너무 복잡해서 직접적으로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풀 수도 없는 방정식을 대체 어떻게 푼다는 걸까요? 정답이 진짜 재밌어요. 바로 풀지 않는다입니다. 네? 안 푼다고요? 맞아요. 푸는 대신에 몬테카를로 경로 추적이라는 아주 기발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깜깜한 방에다가 아주 작은 공 수백만 개를 그냥 막 무작위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들이 어디에 부딪히고 어떻게 튕겨나가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는 거죠. 컴퓨터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수백만 개의 가상빛 줄기를 막 쏴서 그 경로를 추적하고 그 모든 결과를 싹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그럴듯한 근사값을 찾아내는 통계의 힘,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모든 수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미적분과 확률 계산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완전히 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낸 놀랍도록 사실적인 세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영화를 만드는 수학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영화를 분석하는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감독의 아주 예술적인 스타일조차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방법이 바로 시네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 한 편의 샷 길이가 평균 몇 초인지, 카메라 움직임은 얼마나 잦은지 같은 스타일적인 요소들을 통계 도구를 써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영화 분석법이에요. 말하자면 영화나 감독 개개인을 위한 일종의 통계 프로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평균 샷 길이가 막 2.5초 이 정도로 굉장히 짧고 정신없이 빠르게 편집되잖아요. 반면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같은 거장의 예술 영화를 보면 한 샷이 몇 분 동안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평균 샷 길이라는 아주 단순한 통계 숫자 하나만으로도 감독이 관객에게 어떤 리듬과 호흡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즉 그 감독만의 고유한 통계적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오늘날의 데이터 기반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영화 산업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 숫자가 뭘까요? 2030년까지 예측되는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I 시장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기술에 얼마나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AI는 도대체 어떻게 영화 흥행을 예측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흥행 공식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내용이나 톤이 얼마나 대중적인지, 주연 배우의 티켓 파워는 어느 정도인지, SNS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경쟁작은 뭔지까지도요.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성공 확률을 계산해내는 거죠. 수천억 원짜리 투자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결정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영화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 대한 비편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결국 흥행이 검증된 공식에만 딱 맞춰진 영화들만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창의성이 표준화되고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영화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영화의 미래는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영감과 알고리즘의 강력한 계산 능력이 만나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창의성을 둘러싸고 이 둘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모습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픽셀과 방정식의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게 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술과 데이터의 이 흥미진진한 관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